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왠지 이유 없이 깜빡깜빡할 때 아유,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셨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수면장애, 이 모든 게 등 뒤에 숨어 있는 증상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뇌는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의 척추, 자세, 그리고 하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부터 어떻게 하면 뇌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뇌의 변화는 허리와 목, 즉 등 뒤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이 앞으로의 삶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끔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요즘 따라 자꾸 멍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잠도 잘 안 온다.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가끔 말도 더듬는 것 같고 생각도 잘 안 나. 그럴 때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 뭐. 원래 60 넘으면 다 그렇다잖아. 하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고 지나쳤던, 하지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등 뒤의 작은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기관, 그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탑이에요. 눈에 띄게 아프지도 않고 소리 없이 조금씩 변해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뇌의 변화는 허리와 목, 즉 등 뒤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본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허리만 아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꼬이고 잠도 잘 안 오고 머릿속이 뿌옇다는 분들이 계세요. 검사를 해보면 단순한 관절 문제를 넘어서 뇌기능의 이상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와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척추, 그 중에서도 목과 등의 중심축이 삐뚤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청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청소 기능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면 뇌에서도 쓰레기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뇌 찌꺼기 같은 거예요. 이걸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 어때요? 머릿속이 점점 혼탁해지고 결국 치매의 문턱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뇌에서 만들어져서 척추를 따라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환 과정을 반복해요. 그런데 이 흐름을 막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잘못된 자세, 그리고 틀어진 등과 목의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등이 구부정하거나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 뇌척수액의 흐름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점점 맑지 않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잠도 깊게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언제부턴가 말이 꼬이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약속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건 원래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 아냐?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와 질병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자세의 변화, 척추의 틀어짐, 그리고 등 뒤에 숨어 있는 증상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주 어깨가 결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그대로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 중반쯤 되는 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잠이 안 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상담 중에 자꾸 말씀이 끊기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에이 그 뭐냐 그거 있잖아 하며 자꾸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뇌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뇌 건강을 특별히 신경 쓴 적도 없었고 자세도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자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죠.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행동들이 오랫동안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이 요즘 자꾸 멍해지거나 집중이 안 되고 말이 헛도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의 씨앗은 뜻밖에도 등 뒤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목이 자주 뻣뻣하고 등 위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고 가끔 어지럽거나 눈앞이 뿌얘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2살 이모 어르신은 며느리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걱정하더군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은 다른 걸 느꼈죠. 평소 늘 가던 시장에서 길을 잠시 잃는다든지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 적도 있었고요. 병원에서 뇌 촬영도 하고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치매로 볼 만큼은 아니고 초기 인지기능 저하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르신의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고개가 많이 앞으로 빠진 이른바 거북목 자세였고 늘 오른쪽 어깨가 뭉쳐 있었어요. 자세를 바로잡고 하루에 서너 번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기억력도 점차 안정되고 깜빡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는 단지 허리를 지지하는 뼈가 아니라 뇌와 전신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뇌에서 만들어진 뇌척수액이 이 통로를 따라 흐르며 뇌를 씻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비틀리거나 좁아지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뇌 안에 찌꺼기가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목뼈, 즉 경추 부분이 틀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뇌척수액의 순환도 방해받습니다. 결국 이게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아주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 본인도 가족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특히 등과 목 뒤쪽의 긴장이 만성화되면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고 몸 전체가 불편해지며 기분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감, 짜증, 무기력증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시작되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자가 점검해 볼까요? 혹시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첫째,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본다. 둘째, 목이 자주 뻣뻣하고 어깨가 늘 뭉쳐 있다. 셋째,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잦다. 넷째,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말이 자주 막힌다. 다섯째, 등 뒤가 굽으면서 자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런 증상은 단지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척추를 타고 뇌까지 영향을 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세 교정입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배에 힘을 살짝 주어 허리를 세워주세요. 의자 등받이에 너무 기대지 말고 등 뒤에 얇은 쿠션을 하나 넣어주시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항상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있도록 턱을 가볍게 당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목이 편안해지고 두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서서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디를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고 시선은 정면을 보며 걸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허리를 펴고 걷는다는 의식입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뇌로 가는 순환이 또 막히니까요. 그리고 자기 전엔 가볍게 허리와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넘기며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팔을 위로 쭉 뻗으며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뇌청소 운동입니다. 우리가 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 뇌는 훨씬 맑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수면 자세예요. 잘 때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꺾이면서 경추의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가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짝 받쳐주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옆으로 잘 경우엔 어깨 높이만큼 베개를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누구나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변화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뇌를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삶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라도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나 자신을 좀 더 세심히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치매를 막는 뒷모습 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 얘기 같다 하고 느끼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등이 자꾸 당긴다, 고개가 무겁다, 머리가 맑지 않다, 기운이 없다. 이건 모두 지금 좀 쉬어야 해, 나 좀 펴줘 하고 몸이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바쁩니다. 손주 봐야죠, 장도 봐야죠, 집안일도 끊이지 않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의 작은 신호는 금세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습관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 3번 5분씩만 나를 세워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앉아 있다가도 문득 일어나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고개를 살짝 들어보는 겁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보다 살짝 위로.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루에 3번, 하루에 단 5분씩만 해도 등과 목 뒤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둘째, 의자에 앉을 땐 방석 하나로 자세를 살려주세요. 엉덩이 쪽에만 얇은 방석을 깔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세워집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게 하면 척추가 바르게 정렬돼서 목이 덜 굽고 등 뒤의 압박도 줄어듭니다. 셋째, 저녁마다 10분만 투자해서 목 주변 청소 운동을 해보세요. 누운 자세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양팔을 위로 쭉 뻗으며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동작, 그리고 다리를 번갈아 옆으로 넘기며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척수에게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하루 동안 쌓였던 노폐물도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넷째, 수면 자세를 정돈해 주세요. 특히 베개가 문제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꺾이게 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뒤통수와 어깨 사이에 공간이 생겨 근육을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는 목이 살짝 받쳐지는 낮은 베개,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베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에 맑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째, 걷는 걸 그냥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걸을 땐 척추를 세우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조금 빠르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이 걷는 시간이 뇌에겐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6째, 거울을 보며 내 뒷모습을 가끔 체크하세요.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진 않은지, 어깨 한쪽이 처져 있진 않은지, 등이 지나치게 굽진 않았는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뇌 건강과 기억력을 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7째, 괜찮겠지라는 말을 오늘부로 내려놓으세요. 목이 뻣뻣해도, 등이 당겨도, 잠이 자꾸 깨도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조기 발견은 빠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절대 치매가 깊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8째, 마음을 밝게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과 어깨가 무겁고 불편하면 기분도 쉽게 가라앉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고 말수가 줄고 자연스레 인지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잘하고 있어. 한마디만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뇌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것. 등과 목을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걷는 걸음도 바르게, 그렇게 한 걸음씩 일상을 돌보면 뇌는 분명히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 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베개 높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일 아침엔 걷기 10분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내가 훨씬 맑아졌네?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때쯤이면 치매라는 단어가 조금은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혹시 주변에 꼭 알려주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함께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건강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뇌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